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주연 사무국 인턴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북, 중의 관계를 혈맹이라고 생각한다. 북, 중과 혈맹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둘이 함께 자주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 중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관계와 비슷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북한의 김일성 체제 시기를 중심으로 현 북, 중 관계의 근원을 알아볼까 한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철저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선별적 협력관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과 중국은 북한의 해방 직후 세계 공산화 혁명을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당제관계를 맺으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본격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 건 김일성의 만주파와 함께 중국이 초기 지도부를 형성하면서이다. 혈맹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중국이 미국에 맞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북한을 도우며 나타나게 된다. 혈맹의 중국식 표현은 항미원조라고 하지만 이 단어의 탄생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북한과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갖고 있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항미원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 북한을 돕는 다가 된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국방선을 쌓지 않고 평양 이북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혹시나 북한이 밀려 중국이 미국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있었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한국전쟁의 종전 이후에 새롭게 재설정되는데 그 원인은 1956년에 발생한 8월 종파 사건에 있었다. 종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중국이 북한에 간섭하자 김일성은 중국의 내정 간섭을 우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노동당 산기 2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개인 숭배가 비판을 받았고 김일성은 비판한 자들을 모두 숙청해버리는 데 이를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중국이 지도하고 북한이 지도받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중국의 대북 지휘관계를 종결시키게 되고 북한과 중국은 조, 중 5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또한 북, 중 관계에 큰 영향을 줬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된 운동으로 정근대적인 문화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는 운동이다. 이 시기 동안 중국은 소련에 척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에 북한의 조종 조약의 유효성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이어나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북한과 중국이 마냥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협력 관계에 있지만 그 속에 불신이 내재해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사실이다. 이번 칼럼을 통해 북한의 역사를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 널리 알려진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갈 수 있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